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형님과 함께합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매번 이제 개장 전에만 뵙다가 예. 개장하고 나서 뵈니까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하고요. 투자의 아이디어 또 수급적으로 따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역시 우리 쌍끌이 형님이세요. 1월의 시장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하셨는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글로벌 증시 한번 훑어볼까요? 예, 장전이면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예. 그냥 뭐 뉴욕 증시는 마지막 날에는 이제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술주가 약했다. 이 정도가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보다도 이제 오늘 뭐 개장일인데 2021년에 누가 잘했나 한번 좀 알아봤어요. 예. 주요국 증시 중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 베트남입니다. 또 베트남에서 비나 인덱스라고 호치민 거래소에서 그 대형주 중심으로 만드는 지수가 있는데 네. 얘네가 3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근데 베트남에는 그 증시가 주요 증시가 호치민 증시가 있고요. 하노이 증시가 있는데요. 하노이 증시는 몇 %가 올랐는지 13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 압도적으로 잘 나간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1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그전에 워낙 약했었고 비나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사상 처음으로 1,500포인트 찍었는데 얘네가 2007년도에 1,000포인트 찍었었어요. 그러고선 지금 오랜만에 지금 1,500포인트까지 간 거니까 아무래도 그 코로나 극복되면은 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 일종의 기저효과였네요. 기저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베트남이 좀 오래 쉬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올해 그 작년에는 예. 뭐 불같이 좀 올라왔던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S&P 500 지수가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70번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압도적으로 강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라든지 극동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좀 주식 시장이 약했는데, 홍콩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증시예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그 빅테크주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결부가 됐었고,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는 대만이 23%, 인도가 22% 올랐기 때문에. 글쎄 우리 시장 작년에 하반기 이후로 너무 오래 쉬었는데 12월부터 조금 이제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죠. 올해 첫 거래일인데 대체로 지금 대형주도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올해 좀 그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한 해입니다. 이따가 전략 얘기할 때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미국 시장과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굉장히 강한 모습이잖아요. 예. 수급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세요? 그래서 좀 이론 배당 나길부터 이틀 동안 우리 시장 좀 돌았죠. 그래서 수급 흐름을 보더라도 별로 쌍끌이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도 좀 나오는 게 하이닉스 그리고 요새 돋보이는 종목이죠. 예. LG 디스플레이. 저는 전에도 마지막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방송했네. 수요일 날 방송했네. 수요일 날 방송하면서 LG 그룹주 반도체 내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단연 수급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갔고 코스닥도 한산했습니다. 쌍끌이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네오이즈나 FSN 뭐 이런 정도만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자 오늘이 개장일인데 첫 관심 종목으로 KH바텍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 날 뭐 쌍끌이가 나왔고 20일부터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꾸준히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거래가 증가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 뭐 KH바텍 하면은 한참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흰지계 폴더블 최강자 얘기하신 그 얘기가 되잖아요. 예. 4분기가 이 종목이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삼성 폴더블 폰이 출하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4분기 실적을 선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올해 4세대 폴더블 폰이 또 나옵니다. 근데 시기가 6월 아니면 7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묘하게 이 그 회사 주가는 신형 폴더블이 나오기 6개월 전부터 대체로 주가가 좀 상승했다고 좀 경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1월 정도면 지금 분할해서 사도 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약점 강점을 얘기해 보면은 이 회사의 약점은 흰지 쪽에서는 워낙 독점적이었잖아요. 근데 2022년 올해는 이 지위는 좀 흔들릴 것 같아요. 돈 되니까 여기저기 다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폰 출하량이 2020년 300만 대, 작년에 800만 대, 올해는 2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흔들려도 또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한 호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KH바텍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예, 여전히 쌍끌이 순매수가 양호하게 포착된다라는 점. 한참 전이었는데 말씀을. 이제는 다시 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요즘 폴더블 폰 이야기 많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키워드 1월 시장의 포인트 5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예, 일정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일자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부터 딱 시작되는 거. 1월 5일부터 시작했네요. 원래 CES. 오늘 1월 1일부터 원래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연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래서 좀 연기된 게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게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립니다. 아, 마이데이터요? 예. 그게 원래는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예. 1월 5일부터 지금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이데이터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병원을 예를 들면은 내 어떤 그 몸에 대한 정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 있는데 내가 필요하면 거기서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이데이터 회사 하나를 지정을 해갖고 여기다가 내 정보를 다 쏴주라. 그러면 내가 이 마이데이터 회사에 요청해갖고 내가 그 건강 정보를 뭘 위해서 필요할 때 내가 꺼내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예전에 내가 제공받던 주체에서 내가 제공을 하는 주체로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뭐 그 가명 개념도 나오고 그랬고 가명, 익명 뭐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결국은 그 빅데이터로 간다는 얘기고 굉장히 좀 그 전환이 되는 시기고 그러면은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보면은 우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API가 있고 스크래핑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API로 좀 그 통일이 됐습니다. 이 스크래핑은 안 돼요. 그럼 그 어렵네요. 관련해서는 예. 쿠폰하고 핑거. API가 뭐예요? API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스크래핑이라는 거는 내가 정보를 입력할 때 내 주민번호, 이름 뭐 이런 거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 정보 노출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죠. 이거 스크래핑 방식인데 예. 그 API라는 거는 B2B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로 정보를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은 뭐냐면은 이 규격화가 가능해요. 통일이 가능하고 이미 통일화가 돼 있고 그리고 일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보안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보안이 한번 뚫렸어요. 12월 달에. 그 정보 노출이 되었고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API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두 회사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회사 뭐 아톤하고 라운시켜 있는데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금융하고 의료 쪽인데 ITIG는 금융 쪽에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작은 회사들 중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허가를 받은 회사가 미넨지하고 유비벨룩스입니다. 뭐 대충 이런 종목들 정리해봤는데 연간 내내 좀 주목해야 될 파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월 5일 날 오픈하는 게 1월 5일부터 8일인데 하루 좀 땡겨진 것 같아요. 지금 일정이 줄어든 것 같은데 CES 2022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인데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대체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참가를 안 한대요. 지금 그리고 근데 중국 기업들도 참여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참여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돋보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들 이런 부분이. 주제를 알아보면은 대체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모빌리티.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참상 좀 많이 썼었죠.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블록체인, 로봇 뭐 이런 쪽이 전체적인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XR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VR, AR요. 이런 부분들도 관련주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정리 못했는데 오후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CES 2022는 조금 정리를 자세히 한번 한 자료로 오후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빨간 맛에 나오시나요? 빨간 맛에. 예. 거기서 이제 CES 2022는 조금 국내 기업들도 관련된 기업들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이 부분이 국내 기업 다수 기업들이 뭐 삼두와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6년 연속 참가하고 있고 SK, 팜데코, 셀트리온, 휴젤, 셀트리온하고 휴젤은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련된 종목 표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사실 저는 작년에도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미약품이니 무슨 뭐 이 참가 안 되는 것만 해도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이런 사례들이 나왔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런 사례들은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일단 어떤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거 이거 종목만 정리를 해봤으니까 메인 트랙의 삼바, SK, 팜데코는 비상장이지만 SK랑 관계되는 회사죠. 그리고 예. 이머징 마켓 세션에 참가하는 기업, 아태지약 세션에 참가하는 기업 이렇게 좀 종목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메인 저는 트랙은 매해 거의 변동 없이 그렇죠. 나오는 예. 거니까. 예. 그리고 저는 참고로 바이오주는 올해 한번 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막 급등락간 친다 그러면 매매가 어려운데, 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요 종목 중에서 올해 종목을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역시 1월달 FOMC 회의, 25일하고 26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좀 제가 가끔은 그거 보여드리죠. 그 금리 확률. 그러니까 CME 그룹 패드워치라는데 금리 확률을 보여드리는데, 예. 아이고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지금 50%까지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되네요. 그 전에는 6월달 금리 인상이 최초 6월달에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3월달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가 좀 힌트가 좀 나올 것 같고, 왜 그러느냐? 12월 FOMC 회의에서 이제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완전히 빼버렸죠. 인플레이션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긴축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언제 잠잠해질까요? 뭐 당장 물류가 해소되면은 어느 정도 조짐을 보일 텐데, 그거 빼고도 저절로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저절로요? 네, 올해 하반기입니다. 왜 왜냐면은 그럴까요? 과도한 고물가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거기랑 그 물가 수준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이 긴축 속도는 금리 그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좀 그 약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보통 이 수치 집계하는 거 보면 작년 대비 얼마 올랐는가 이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보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근데 착시 효과 아닌가요? 착시 그러면? 효과는 맞는데, 예. 착시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상반기에 3월, 6월 막 땡겨서 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는 좀 긴축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단계도 나올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물류가 조금 좀 그 해소될 조짐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쨌든 뭐 1월달 회의를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1월달에 힌트가 나오는 게 대체로 3월달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예, 뭐 물류 때문에 거의 꽉 막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이제 예. 기업들 다 모아놓고 예. 뭐 해결해라 막 이렇게 해결해라 했는데 조치를 막 내놓고 좀 있죠. 되는 듯 싶다가 지금 다시 물류 비용 확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상반기가 좀 고비가 될 것 같고, 당장 1월 FOMC 회의는 우리 시장에 그렇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을 요새 신문 보더라도 뭐 3월 금리 인상 얘기가 막 보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예. 키워드, 사실은 저는 제일 이게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27일에 상장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대여가 상장을 한다는 거는 네. 기뻐야 할 이슈인데 네, 그렇죠. 그렇긴 셈법이 좀 한데 복잡해졌죠. 작년에 사실은 그 하반기에 너무 그 물량이 집중됐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8월 한 달간 IPO 물 규모가 그 과거에 연간 규모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8월 한 달 규모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한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모 금액이 20조 원이 넘어가는데 2021년 공모 금액이 전체 연간으로 21조거든요. 근데 예. 지금 1분기 예상 공모 금액이 10조 원이에요. 연간으로 21조인데 10조 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막 시장에 네. 넘쳐날 때라면 괜찮은데 요즘 뭐 이게 내내가 그러니까 쪼그라들어서. 뭐 지수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예. 지수 조기 편입, 코스피 200이나 조기 편입된 그건 당연하고, 얘네 힘모은 공모가를 봤더니 예상 시가총액이 60조 원에서 7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하단으로 60조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3등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입니다. 그리고 뭐 모르죠. 이 정도 등치래도 뭐 따상 나오고 뭐 따상상 나오고 이러면은 하이닉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끌 가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지수 추정하는 자금이 예. 이 종목을 편입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 편입하면은 다른 종목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게 기간이 일시적이 될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부담 요인이 되는 건 자명합니다. 27일입니다. 예, 참 이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어요. 더블 카운팅 문제도 있고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요즘 IPO 단위 자체가 확 올라 버리니까 네.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섹터 이슈로는 좀 좋지 않게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기점으로 그러면 이후에 이제 수급 꼬였던 게 풀리면은 다른 2차 전지 소재단도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IPO가 저는 가장 부담스럽고요. 올해 시장에 아까 이제 연간으로 그리고 좀 예. 부담스러운 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주식시장을 많이 떠났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이거를 유인하는 요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요인,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약세로 작용했던 경우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중국이 약해지니까 따라서 약해졌는데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MSCI 선진국 편입 가능성도 남아 있고 그래서 뭐 올해는 연간으로 시장 좀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